나이 들면 깨닫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한 인생의 목표, 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저녁 때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 일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인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도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용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의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나는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떠한 소리나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 그것도 루틴이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있고 보람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60 이후에 우리들의 전성기가 찾아오지만 전성기를 맞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이 50에 들어서면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마음에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치우다 보면 공허해진 그 속 공간을 채워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마음을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넓어진 마음속 공간을 채워넣지 않으면 덩그러니 어디다 마음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독해지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독해져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어도 가져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죽어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 첫 번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과 행복이 중요하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굳이 지금의 내가 훌륭하고 가진 게 많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건 그저 속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몹쓸 인간관계 때문에 나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빼앗겼음에도 지금껏 버텨낸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대단하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통이나 관습, 관계라는 이름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우주를 갖고 있고 나의 우주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사는 맛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하고 인생 사는 맛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퍽퍽했던 세상도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죠. 두 번째,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20대까지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말, 3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저 직장 생활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알량한 그 돈 몇 푼을 벌려고 내 시간을 팔았던 거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50 이후가 참 좋은 이유는 자녀 양육과 치열한 직장 생활의 긴장에서 조금씩 벗어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 결혼이 아직도 남아있고 은퇴 이후라도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짓누르는 책임과 의무감 부담에서 하나씩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과 의무감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는 것과 맞물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간 깊었다면 마음 챙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식견도 넓히고 단 몇 줄이라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글도 끄적거려 보고 힘찬 발걸음으로 공원도 걸어보고 좋은 사람과 만나 재미난 얘기도 나눠보고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꿈과 비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젊고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비책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 없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용기 있게 묵묵히 실천하며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있으니 방향을 잃을 일도 없죠. 50 이후에 무슨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진짜 전성기는 60 이후에 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만이 이 멋진 전성기를 영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몸이 고달프고 피곤할 때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꿈과 비전은 좌절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빵빵해지게 도전 정신을 만땅으로 채워줄 겁니다. 네 번째, 성장에 대한 몰입입니다. 은퇴 이후 하루하루 뭐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독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못해 지긋지긋해서
이런 식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주 큰 걱정입니다. 아주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들어서면 그전보다 더 빡세게 공부해야 합니다. 경기에 비유하자면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뛰어야 할 운동장도 경기 규칙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운동장에서 뛸 그 경기 규칙을 공부해야 하죠. 20대 중반까지 배운 것으로 직장도 잡고 사회생활하며 전반전을 잘 살아냈다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죠. 결국은 배우고 성장을 위해 몰입하면 인생 후반전에 제2의 직업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50 이후에 행복해지기 위해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라도 많이 가져야 하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만의 시간, 꿈과 비전, 성장을 위한 몰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건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 부려도 됩니다. 욕심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저절로 우리 인생 후반전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옳은 것에 욕심꾸러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명언입니다.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오늘은 그 6가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단점을 쉽게 말하게 되면 말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좋지 않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같이 험담하는 순간엔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되죠. 결코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비판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죠. 비판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재치 있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대화할 때에도 충고라는 명목으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불필요한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충고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1개의 입과 2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들죠.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뿐 아니라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죠. 자신의 선행도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행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옵니다. 세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이며 어떠한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죠. 때로는 갑자기 날 배신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가 아플 수 있죠. 나의 의도와는 달리 잃는 게 더욱 많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로해 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준주죠.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죠.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온 이야기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즐기게 됩니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죠. 그러니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곳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죠.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와 질투를 하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돈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많아지면 질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질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다면 친한 사이일수록 시기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 친밀함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를 하게 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밀했던 관계는 안 좋게 끝나게 돼버리죠.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하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취해서 실제로 노력은 하지 않게 되거나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의견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6가지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